안녕하세요. 거의 2주 만인가요? 네, 오늘은 세무대리인으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세무사 사무실 취업 Q&A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그럼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하는 일, 뽑는 시기나 나이, 성별, 학벌 등 그런 스펙 관련 이야기, 면접, 이력서 팁, 자격증 같은 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무대리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기장, 두 번째가 세무신고입니다. 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 앞에 회계 이론 부분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장은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장 말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저희 본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무신고 부분입니다. 세무서에 들어가는 관련 세무신고들을 다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이 신고가 일반 회사 회계팀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장을 하고 원천세나 부가세 정도까지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 점이 세무대리인 일을 하시는 분과 일반 회계팀에 다니시는 분의 큰 부분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사람을 많이 뽑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볼게요.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공채 시즌이란 게 있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언제 많이 뽑아요? 라는 기간은 없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아무래도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일손이 부족해졌거나 혹은 그 앞전에 이제 바빠지기 전에 사람이 그만둔다거나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인 거지 정해진 시즌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이 바빠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그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5월 법인세랑 종합소득세 시즌 직전에도 사람을 좀 채용을 있고 1월, 7월 이제 부가세인데 이제 개인까지 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좀 일이 많아지기 직전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좀 채용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직전 4월 말에 처음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점을 조금 보신다면 운 좋게 이제 자격증 같은 거 따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 시즌에 맞물려 계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는 나이가 좀 있는데 신입으로 취직하기 좀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나이가 많으면 전 직종 불문하고 신입으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셨을 때 경력이 그때쯤 되면 한 10년, 20년 요 정도가 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대 초중반 그때 이제 첫 취직을 나간다고 하면 하지만 생각보다 40대의 경력이 3년, 5년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말은 즉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신입으로 취직하셨던 분들이 꽤 계신단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무조건 됩니다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점. 요 점을 생각하시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요 정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성별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 부분이 남잔데 취직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남성분들인데 세무 대리인 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쪽은 대다수가 여자인 건 맞아요. 같이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사무실에 뭐 남자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100%다 여자인 사무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여성을 우대하고까지라고는 생각을 좀 하지 않는 게 제가 한번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때 만약 여자가 한 50명이 지원을 한다고 치면 남자는 1명, 2명 이렇게 원서를 넣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원하는 게 아예 좀 많이 비율이 달라서 그 점으로는 좀 뭐 여자를 더 선호해서 남자를 안 뽑나요? 이런 대답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계셨고요.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그때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말고 좀 어린 분들, 딱 봐도 뭐 2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남성분들도 교육 가면 몇 분 이렇게 좀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벌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저 역시도 전공이 아닙니다. 그 학벌도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쪽은 아무래도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 때는 이제 상고라고 했는데 저 너무 늙은이 같았나요? 뭐 요즘도 뭐 상고란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고 뭐 세무고 이렇게 많이 나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진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바로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을 졸업하셨지만 이제 회계나 뭐 상경 계열이 아닌 완전 별개를 하셨어도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졸인데요. 혹은 저는 전공이 아닌데요. 이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자격증을 따면 되나요? 라고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산세무 2급까지, 그러니까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그리고 FAT 1급, PAT 2급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취득을 하시면 취업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산세무 1급이나 그 정도의 더 상위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있다고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없어요. 만약 저랑 뭐 다른 사람이랑 2명이 후보자로 있는데 그 사람은 전산 회계 1급밖에 없지만 경력이 1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경력이 빵년인데 전산세무 1급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전산 회계밖에 없어도 1년 경력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 부족해서 취직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과 이력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보다도 더 이제 면접을 진행하시고 또 이력서를 받아보시는 성향, 그분의 성향을 정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그 개인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거를 조금 어필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이력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팁은요. 우리가 이력서 보면 앞에 이력서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이력서 부분에 쓸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면 세무사랑이랑 더존이랑을 실무용으로 연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력서 부분에 이걸 꼭 기록을 하시는 거죠. 세무사랑 사용 가능, 더존 사용 가능 이렇게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다루는지를 잘 모르고 또 이런 게 없으면 더 매력이 어필되는 부분이 없는데 경력은 없지만 뭐 이력서에 얘 세무사랑 사용할 줄 안다고 적혀있네? 얘 더존 사용할 줄 안다고 적혀있네? 요런 게 조금 어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또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건 사실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께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세무사 분도 계셨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첫 직장 구할 때 면접을 보러 갔던 사무실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내용을 안 보는데 그 양은 본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은 귀찮아서든 뭐든 이제 읽진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이 사람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서너 줄 써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만큼의 약간 간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부분에는 세무사랑이랑 더 좀 사용할 줄 안다고 기재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을 좀 채워야 된다는 거, 요 정도를 좀 유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부분에서는요, 정말 뭐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차분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요거는 좀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입인 분들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 뭐 업종의 특징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볼 때, 이 일을 하려고 알아볼 때 시즌 때 신고철에는 바빠서 좀 야근을 한다던가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런 걸 알고 있고 그걸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어필을 하시면 면접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 준비해 봤어요. 저희 영상 꾸준하게 봐주셨던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겠지만 저 역시도 전공이 아닌데 이쪽 회계 공부를 나중에 시작해서 자격증 취직해서 취업을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인 없고요. 아는 사람 없고,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더 취직을 하려고 할 때는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부딪혀 보면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전 아직 연차가 좀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준비해드린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뭐 댓글을 달아드리든 아니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든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무실에 취업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